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이건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존이 13억 달러나 들여서 인수한 회사잖아요. 도대체 왜 로보택시 시장에 뛰어든 건지, 죽스만의 전략은 뭔지, 또 이게 우리 삶이나 아마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 정말 아마존의 야심하고 또 로보택시 시장의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죽스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대 아마존 생태계랑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부분에 주목하면 재밌는 점이 많습니다. 네, 먼저 그 죽스가 다른 회사들이랑 뭐가 다른지 이거부터 좀 보죠. 보통 기존 차를 막 개조하는데 죽스는 아예 문전대랑 페달이 없는 차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직접 만든다고요. 이걸 수직 통합이라고 하던데 와, 이거 좀 대담한데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부 다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근처 헤이워드에 공장도 지었어요. 연간 한 10,000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와, 만대요? 네, 물론 뭐 지금 당장 하루에 1대 정도 만드는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중요한 건 그 확장 가능성입니다. 기술이나 수요에 맞춰서 생산량을 확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딱 마련했다는 거죠. 시장 변화에 빨리 대응하겠다는 의지고요. 생산 라인까지 직접 갖췄다니 대단하네요. 그러면 상용화는 언제쯤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이미 뭐 시범 서비스는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라스베이거스랑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계속 테스트 운행 중이고요. 데이터 쌓고 있는 거죠. 계획대로라면 올해,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으로 일반 고객 대상 상업 서비스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마이애미 이런 주요 도시로 빠르게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도심 이동 수요의 85% 커버래요. 정말 공격적이죠? 이야, 85%? 정말 빠른 속도네요. 근데 뭐랄까 경쟁이 만만치 않잖아요. 구글 웨이모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웨이모는 이미 유료 운행 경험이 엄청나다고 들었고 테슬라도 FSD 기술이랑 차량 네트워크가 있으니 죽스가 도심에만 너무 집중하면 오히려 특정 지역 밖에선 좀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좋은 지적이십니다. 경쟁 진짜 치열하죠. 말씀하신 대로 웨이모는 이미 1,000만 건 이상 실제 돈 받고 운행한 경험이 있고요. 테슬라도 그 방대한 차량 데이터 기반으로 로보택시 사업 준비 중이고요. 무시 못하죠. 하지만 죽스는 좀 다른 게 처음부터 도심 원격에 딱 맞춘 완전 자율주행차를 설계했다는 점,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든든한 뒷배, 그 자본력과 인프라 지원, 이게 차별점이죠.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거의 1,000억 달러로 예측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크니까 죽스만의 강점으로 충분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1,000억 달러 시장이라. 근데 이 로보택시가 단순히 사람만 태우는 게 아니라는 점, 저는 사실 이게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당신 자료 보니까 아마존의 원래 사업, 그러니까 물류 쪽이랑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어쩌면 핵심일 수도 있어요. 자료 분석을 보면 이 자율주행 기술을 배송 트럭 같은 데 적용하면요. 아마존이 연간 물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돈이 무려 2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해요. 200억 달러요? 와, 인수비용이 13억 달러였는데 그렇죠. 인수비용의 1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로보택시 사업은 그 거대한 물류 혁신을 위한 약간의 테스트베드, 뭐 그런 걸 수 있다는 거죠. 홀푸드 식료품 배송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프라임 회원 혜택으로 묶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회사 물건까지 대신 배송해주는 제3자 물류, 3PL 서비스까지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이야, 200억 달러 절감이라니 상상 이상인데요. 진짜 단순 택시 회사가 아니라 아마존 전체 효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직히 지금 당장은 로보택시 사업이 아마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죠. 미미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 사업 있잖아요. AWS. 그것처럼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자료에서도 월가 애널리스트 대부분이 매수 의견을 계속 내고 있고요. 2030년 주가 전망치도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430달러 수준까지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기술이 정말 완벽해질 수 있을지, 각 나라마다 규제는 또 어떻게 될지, 그 막대한 투자 비용은 언제 회수할지, 또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이런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걸 같이 봐야 좀 균형 잡힌 시각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잠재력도 크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죠. 결국 아마존의 그 막강한 자본력하고 죽수의 기술력이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게 관건이겠네요. 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아마존 죽스의 로보택시 사업 전략, 시장 전망, 그리고 아마존 물류혁신이라는 그 엄청난 잠재력까지 한번 깊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전용 차량을 만든다는 그 접근법이랑 연간 200억 달러 물류비 절감 가능성, 이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시에 기술 상용화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규제 문제나 경쟁 같은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에 죽스 같은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배송이 정말 우리 일상이 된다면요. 단순히 이동이나 배송이 편리해지는 걸 넘어서서 우리 도시의 모습, 공간 구조라든지 사람들의 생활 방식, 심지어 일하는 방식까지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은 이 강력한 기술을 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게 될까요?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